너 같은 게 어떻게 살아? 그냥 포기하지 그래.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가족의 유일한 지지. 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5년을 바쳤다. 매일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키웠고 마침내 대형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언니, 김지은이 그걸 훔쳤다. 그녀는 내 상사와 바람을 피우며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나는 해고당했다. 증거가 없잖아. 내가 과로로 실수한 거지. 상사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내쫓았다. 언니는 그 뒤로 더 대담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나를 무시하며 동생이 좀 게으르긴 해. 나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라고 속삭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나는 그저 웃었다. 웃는 게 유일한 방어였다. 그 후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새벽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야? 왜 내가 당해야 해? 하지만 복수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복수를 외치면 미친년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다. 직장을 잃은 후 나는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카페에서 커피를 나르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글을 썼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언니의 SNS를 몰래 봤다. 그녀는 승진 소식을 올리며 행복한 척했다. 남편, 박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들은 완벽한 부부였다. 나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려. 때가 올 거야.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언니의 결혼식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그녀는 나를 들러리로 세우며 동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비웃음이었다. 나는 그날 그녀의 남편을 처음 제대로 봤다. 박민준, 언니의 회사 동료이자 이제는 그녀의 남편. 그는 나를 보며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사가 이상했다. 결혼 후 언니는 더 노골적으로 나를 깔아뭉갰다. 가족 식사에서 너는 왜 아직 싱글이야? 매력 없어서 라고 물었다. 아버지가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박민준이 화장실에서 나를 불렀다. 지은이가 내 프로젝트를 훔쳤다는 거 알아? 그의 말에 나는 멈췄다. 증거 있어?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하지만 도와줄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왜 그는 나를 돕는 거지? 언니의 남편이. 나는 의심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오히려 나를 자극했다. 나는 그날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니의 일상을, 그녀의 약점을. 그녀는 완벽해 보였지만 아니었다. 회사에서 과도한 야근,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 복용. 나는 그걸 알게 됐다. 박민준을 통해. 우리는 몰래 만났다.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그는 언니의 비밀을 털어놨다. 지은이는 야심이 커이나도 이용당하는 기분이야. 이 그의 말에 나는 동정심을 느꼈지만 곧 억눌렀다. 이용해. 그걸 이용해서 그녀를 무너뜨려. 나는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대신 정보를 모았다. 언니의 이메일, 그녀의 과거 연인들. 박민준이 도왔다. 그는 왜? 나도 지쳤어. 그녀의 조종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했다. 내 안에서 분노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임신 소식 들었어. 언니가 어머니의 전화에 나는 웃었다. 축하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가 그녀의 약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점점 변했다. 거울 속 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참는 게 아닌 기다리는 게 됐다. 언니의 조롱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연료가 됐다. 그리고 첫 번째 기회가 왔다. 회사 감사에서 언니의 부정이 드러날 뻔했다. 나는 박민준을 통해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멈췄다. 아직 아니야? 더 깊게 파고들어 내 마음속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 언니, 나 좀 도와줄래? 일자리 속에 그녀는 웃으며 거절했다. 너 스스로 해봐. 나처럼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내가 나처럼 될 거야.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계산된. 언니의 임신 소식이 가족을 들썩이게 했다. 나는 축하 인사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그 아이가 그녀의 약점이 될 거라 확신했다. 박민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는 언니의 비밀을 더 털어놨다. 지은이는 과거에 불륜이 있었어. 회사 상사랑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옛 이메일, 사진. 나는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다. 왜 이렇게까지 내 안에서 의문이 들었지만 곧 사라졌다. 복수는 선택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언니의 회사 경쟁사에서 우연처럼 보이게 했다. 면접에서 내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과거 경험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감탄했다. 입사 후 나는 언니의 클라이언트를 관찰했다. 그녀가 훔친 그 계약. 나는 천천히 접근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미묘한 힌트를 줬다. 이 아이디어 원래 제 거였어요. 그들은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박민준이 언니의 휴대폰을 훔쳐왔다. 이 안에 다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나는 그 안에서 증거를 찾았다. 상사와의 메시지, 내 아이디어 도용 증거.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분노가 아니라 상실감으로.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원래 착한 애였는데 하지만 곧 닦아냈다. 언니의 조롱이 떠올랐다. 너 같은 게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제보를 준비했다.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더 기다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언니의 임신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불안해졌다. 민준아, 나 피곤해.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렸다. 나는 몰래 방문하며 관찰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나를 피했다. 동생, 요즘 어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잘 지내. 언니 덕분에. 박민준과의 관계가 미묘해졌다. 그는 나를 보며 너와 함께라면 비라고 속삭였다. 나는 거부했다. 이용할 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 텄다. 언니의 남편을 조종하는 나,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내가 더 나빠지는 건가? 밤에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언니의 부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 프로젝트, 원래 개발자가 다른 사람인가? 언니는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의심했다. 너 짓이야. 전화로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언니, 왜 그래? 그 의심이 오히려 그녀를 자극했다. 언니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임신으로 몸이 버티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유산 위기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방문했다. 병실에서 언니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대가야.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흔들렸다. 멈출까? 그 순간 그녀가 속삭였다. 너 때문에 이런 거 같아. 그 말에 내 분노가 되살아났다. 아니, 내 탓이야. 나는 박민준에게 연락했다. 더 가자. 제보를 보냈다. 회사 감사에서 언니의 도용이 드러났다. 그녀는 징계를 받았다. 증거 부족으로 경고야. 하지만 명예는 실추됐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아, 사실이야. 그녀는 울며 부정했다. 나는 조용히 지켰다. 박민준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됐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그가 날 이용하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게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언니의 징계 후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너 진 맞지? 가족 앞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니가 중재했다. 그만해. 하지만 언니의 의심은 커졌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동생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추궁할 거라는 걸 나는 준비했다. 내 일기에 모든 걸 적었다. 만약 그녀가 공격하면 반격해. 임신 중인 언니는 집에 머물렀다. 나는 자주 방문하며 관찰했다. 그녀의 약물, 스트레스. 언니, 쉬어. 내가 말하면 그녀는 비아냥거렸다. 내가 왜 신경 써?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박민준과의 만남에서 그는 털어놨다. 지은이가 나를 의심해. 이혼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 나는 동요했다. 이혼. 그럼 내 계획이. 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봤다. 그녀를 더 고립시켜. 언니의 과거 불륜 증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회사에서 언니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녀가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내가 시작했어. 내 마음속에 후회가 스쳤다. 아이 때문에라도 멈출까? 하지만 그녀의 조롱이 떠올랐다. 너 같은 게, 그게 나를 밀어붙였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울며 호소했다. 동생이 날 망치려 해.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증거 있어. 그녀는 없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박민준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지은이와 끝내고 싶어.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그가 날 사랑하는 척하나 의심이 커졌다. 언니는 병원에서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지은이가 아이를 잃었어. 나는 충격받았다. 내 탓인가? 밤에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멈춰. 이게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다음 날 언니의 메시지. 너 죽이고 싶어.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내가 먼저였어. 해고된 언니는 집에 갇혔다. 나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박민준의 도움으로. 그녀의 비밀을 퍼뜨렸다.
익명 게시판에 유명 회사 여직원의 불륜과 도용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친구들이 떠났다. 가족조차 피했다. 나는 지켰다. 이게 복수야. 하지만 내 안에서 공허가 커졌다. 나는 이제 뭐지? 괴물, 박민준이 안아주려 했지만 밀쳤다. 이제 그만. 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나를 불렀다. 왜 나한테?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날 파괴했으니까.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늦었다. 복수는 이제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다음은 나일까? 언니의 자살 시도 후 가족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병들었고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침묵했다. 아니, 언니 탓이야. 하지만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박민준이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 그의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이제 그와 하지만 의심했다. 그는 언니의 돈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사했다. 그의 과거, 빚 역시 그는 나를 이용했다. 언니가 퇴원했다. 그녀는 변했다. 조용하고 계산적. 동생, 미안해 이 가족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복수를 준비하는 눈 나는 알았다. 게임이 바뀌었어. 그녀는 내 회사를 노렸다. 내 상사에게 접근했다. 내 동생, 문제 많아요. 소문이 퍼졌다. 내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똑같이 돌려주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기다렸다.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박민준을 버렸다. 너도 이용했지? 내가 물었다.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빈문서. 그는 도망쳤다. 언니에게 돌아갔다. 민준이 돌아왔어. 그녀의 전화. 너 패배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나는 법을 이용했다. 그녀의 도용 증거를 경찰에 제보했다. 산업 스파이 혐의 그녀는 조사받았다. 변호사를 샀지만 증거가 많았다. 조사 중 언니는 나를 협박했다. 내 비밀도 알아. 이 그녀의 과거 연인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내 일기를 위조했다. 그녀의 협박 증거로. 법정에서 그녀는 패배했다. 벌금과 사회봉사.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는 영원히 잃었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너 같은 딸 없어. 아버지의 말.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가치 있었나? 내 인생도 망쳤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복수는 나를 지켰다. 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내가 날 만들었어. 법정 후 언니는 파괴됐다. 그녀는 이혼하고 집을 팔았다. 동생, 만족해? 마지막 만남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탓이야. 그녀는 웃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사라졌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내 비밀을 퍼뜨린다는? 내 과거, 약물. 아니, 그녀가 만든 거야?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피했다. 너 무서워. 그들의 속삭임. 나는 변했다. 차갑고 계산적. 이게 나야. 이제 박민준이 연락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무시했다. 그는 사고로 죽었다. 언니 집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 없었다. 가족은 멀어졌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너 때문이야. 나는 울지 않았다. 언니를 찾았다. 그녀는 지방에서 살았다. 끝내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 너 인생이 그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새 직장을 망쳤다. 익명 제보로.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 너 승리야. 하지만 행복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영원히. 뉴스에서 그녀의 자살 소식. 나는 느꼈다. 공허. 이게 끝인가? 가족은 나를 버렸다. 나는 혼자다. 복수가 남긴 건 나 자신에 대한 의문뿐. 이게 정의였을까?